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tourism과 인포메이션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관광 정보 이해, 두 번째는 tourism과 인포메이션에 관련된 어떤 이해와 전망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란 게 뭘까요, 여러분? 정보, 우리는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수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고 또 정보를 획득을 하면서 실생활에 적용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정보 이 개념에 앞서서 우리 관광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시도를 해야 되나, 어떻게 획득을 해야 되나 라는 것을 잠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제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웹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보이죠? 관광 지식 정보 시스템이라는 웹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과제를 함에 있어서 뭔가 통계 수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이러한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좋을 것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면요, 해외여행국 수고 현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제가 대충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갖다 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200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수치화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2011년 이후부터 2012년 쭉 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외국 관광객들의 입국이 줄어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어떤 수치를 갖다 데이터를 갖다가 제공할 때 모든 그러니까 오디언스로부터 여러분들이 뭔가 수치화된 객관화된 지표를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찾고 싶은 데이터를 찾아서 넣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여기 이제 아까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여기를 보면은 왜 관광에서 입국자 수, 관광객, 숙박 관광객 얼마, 다이 관광객, 크루즈 관광객 얼마 수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MT죠, 비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나라로부터 또 오는 것도 쭉 정렬되어 있어요.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서 활용을 잘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논리를 갖다가 펼치는데 조금 더 타인에게 설득적이지 않을까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많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웹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여기 보면요, 쭉만 그러니까 전국 강습과 등록 현황, 일반 여행업 현황, 가진업 현황 모두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웹사이트를 활용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과제라든지 또 뭡니까 여러 가지 뭐 경진대회라든지 그죠? 그런 곳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미끄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여기 제가 여기다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여기는 어디예요? 페이지 제조입니다. 제주관광공사에서 이제 제공하는 정보 안내입니다. 교통과 관련된 거, 항공은 어떻게 간다라는 거, 어느 나라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거 다 보이죠, 그죠? 일본, 중국, 그죠? 샹하이, 다 있습니다. 홍콩, 그죠? 여기 들어온다. 그다음에 여객선, 그죠? 여객선도 어디서부터 운행을 하고 있고 이거 쭉 다 돼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제주버스 볼까요? 이런 어떤 그죠? 여러 가지 내용들. 그다음 택시죠. 물론 뭐 특정 K 택시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렌트카도 있고, 그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행지도 있고요. 관광지 볼까요? 관광지가 뭐 우도 여기 다 코리도 다 있잖아요. 이런 게 뭔가 굉장히 훌륭한 자료지 않습니까? 이거 활용을 하면 돼요. 그죠? 자, 그다음에 푸드도 있어요. 푸드는 어떻다. 뭐 여러 가지 뭐 있죠. 자, 이런 거. 그다음에 추천. 자, 테마 여행도 있습니다. 테마 여행 어떻게 갈 것인가? 테마를 이렇게 그죠? 바다와 관련된 거. 자, 그 다음에 숙박. 그죠? 어떻게 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가 클릭하면 바로 노출할 수 있고 이런 정보를 이용합니다. 자, 흥경 하나만 더 봅시다. 관광 정보, 한국 관광 데이터입니다. 여기 오는 지역별. 여기 보세요. 여기는 지금 강원도에 관련된 관광 진단 지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제주도 들어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여기 강원도 활동, 관광 활동용입니다. 휴식형. 자, 각 시도에서 있는데 강원도는 어디쯤 시켜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체류형, 그죠? 여기 체험형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여기는 강원도. 무박 체류 시간. 그러니까 단시기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평균 숙박 기준은 일이 안 되는 거죠. 하루 있다가 반나절 있다 가는 어떤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지역 방문자 수, 관광지 추세. 그건 쫙 다 나있어요. 이러한 자료를 여러분들이 활용 잘한다면 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느 나라에서 입국이 많은지 그러면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단을 선정을 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는지
뭔가 보이지 않을까요? 자, 관광수입, 관광지출, 관광수지 관련해서 있고요. 업종부 소비 금액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어떤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하는 걸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러한 어떤 내용들, 이러한 것, 예를 들면 이러한 표를 쓴다라고 얘기하면요. 이 출처죠, 이 출처. 소스가 어디 건지도 정확히 몇 년도 어디서 가져왔다는 것도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으로 넘어가서, 자, 그렇다면요. 관광정보의 개념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 정보란 무엇을 안다는 것을 실제로 정의되고 어떤 사상에 관한 메시지로서 개인이나 조직의 의사결정 또는 행동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저희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어떤 그 관광정보와 관련된 여러 웹사이트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관광정보의 기능과 특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첫 번째로는요, 관광정보의 기능입니다. 자, 기능에 보면 뭐냐니까 여러분, 자,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검색이라는 걸 합니다. 그죠? 내가 관광이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뭔가 서치를 해봅니다. 그죠? 어떤 지역에 뭐가 있고 어떤 관광 목적지고 그죠? 막 합니다. 그걸 갖다가 전달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직접적인 기능입니다. 직접적인 기능인데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내가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한 것을 감소시켜주고, 그죠? 합리성과 신속성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나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는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자, 그 다음에 뭐냐면요, 간접적 기능입니다. 관광 정보는 관련 조직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그와 관련된 어떤 관광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을 활성화시킨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둘째 봅시다. 관광 정보는 관광 산업의 경영 합리화와, 그죠? 어떤 외국인이 우리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우리 호텔에는 외국인이 몇 퍼센테이지로 온다. 그리고 그 연령대는 어떻다. 패밀리들이 오느냐 아니면 비즈니스 투어가 오느냐 다 따져봅니다. 따져보고 난 다음에 비즈니스의 입장에서 오는 고객들이 많다면요, 비즈니스와 관련된 어떤 두 가지 기능을 우리가 추가를 해야 되겠죠. 패밀리가 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 상담과 관련된 어떤 스물레시간 오픈 액세스 할 수 있는 값도 제공하고 이런 어떤 장소를 우리가 줄 수는 없잖아요. 패밀리 투어는 어때요? 좀 더 릴렉스 할 수 있고 뭔가 조금 더 쾌적할 수 있고 그런 환경적이고 포근하고 이러한 어떤 점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관광산업에 있어서 경영 합리화 그리고 관광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도모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데 근원적인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셋째 보시면요, 관광정보는 관광자원의 해소를 방지합니다. 예를 들면요, 오키나와에 가면 여러분 모래가 그죠? 별 모양 특이한 별 모양의 모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때요? 들고 나오면 안 되겠죠.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관광자원의 해소를 방지한다는 거죠. 그죠? 몽돌 해수욕장 그 돈이 좀 다르죠. 그리고 특히 문덕입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뭡니까 어떤 수산물을 갖다가 어떤 무단으로 채취해 가면은 어때요? 요즘에 벌금을 내죠, 그죠? 관광자원의 해소를 방지한다. 그래서 인포를 해줘야 되겠죠. 가격은 안 된다. 자, 그다음에는 관광지 주민들 간의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들고 가면 안 되는데 들고 갔다 나오다가 지역이 만나면 어때요? 막 이렇게 언쟁이 오갈 수 있죠. 그러한 것을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관광정보의 특성이다. 자, 관광정보의 특성에 보시면요, 6가지가 있습니다. 무용성, 우리가 얘기했죠. 무용성이라는 것은 관광에서 왜냐하면 안 보이잖아요. 정보, 무용성. 그 다음에 가치 특정성, 그 다음에 비체계성, 그 다음에 가치 체감성, 매체 의존성, 변화성. 우리가 여기 보면 매체 의존성, 그거죠. 여러분들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있죠. 교재가 있으면 다른 책도 마찬가지고요. 관광 언론이 책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시간 하실 때 책을 목차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목차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좀 다 달라요. 이게 뭐냐면요, 저자에 따라서 나는 이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고 싶다. 뭔가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고 싶다. 그죠? 그래서 각자 저자의 생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대학생이고 뭔가 활자가 되버리면요, 뭔가 맹신을 해버리는 사람들은, 그죠? 활자가 되고 신문에 뭔가 기사가 되면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런 어떤 뭔가 활자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요, 그걸 갖다가 후속 보도로서 그게 잘못된 것을 갖다 써보도하지 않는 이상은 첫 번째 이제 굉장히 각인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 관광 언론을 쓴 사람은요, 이 자기의 어떤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논리적으로, 단 논리적으로 우리가 반박을 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곳이 대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오류를 집어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알아채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책을 읽고 많은 기사를 접하면서 어때요? 스스로 시간을 늘린다. 그게 이게 무슨 의도로 적는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대충 타핑만 보면요, 이게 어느 기사인지 어느 매체인지 대충 다 알아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어떤 맹신하지 말고 이거는 그 사람이 어떤 그 생각이다. 그러면 나의 생각을.
그래서 그 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논리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인문 사회과학에서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배양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매체 의존을 보면요, 매체 의존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어떤 엔진 검색 사이트라든지 그걸 통해서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강조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변화성도 있는데 굉장히 빨리 급변하죠.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은 검색 엔진을 뭘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그죠? 다양한 겁니다. 사파리 쓴 사람도 있을 거고, 폭스파이어를 쓴 사람도 있을 거고, 생소한가요? 폭스파이어도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글도 있고, 그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있습니다. 제일 전 세계에서 제일 안 쓰는 게 인터넷 익스플로러죠. 이 검색 엔진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결제할 때 보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많이 돼 있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럼 세계여대 시장들은 이미 구글이라든지, 그죠? 뭐 사파리라든지, 뭐 다른 검색 엔진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지금까지 정책이 소비자를 보다는 기업 위주의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많이 쓰고 있죠. 굉장히 해킹에 취약한 어떤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익스플로러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은요, 우리나라는요 아직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구글 가지고 검색하는 게 익숙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글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넣어야 되거든요, 모든 걸. 그런데 네이버라든지 뭐 다음이라든지 이런 걸 안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죠, 그죠? 뭔가 접속 다 보이잖아요. 뭔가 찾아 들어가는데 여기 어때? 여러분 검색을 하니까 여러분 생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고요. 영어 자료나 그다음에 어떤 자료를 찾는데 제일 좋은 건요, 구글링입니다. 구글링 하면요, 웬만한 걸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도 다양한 걸 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국과 관련된 어떤 그 자료를 보면 구글링으로 찾으면요,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돌아가세요. 관광정보의 특성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관광정보의 분류입니다. 정보갱신 유무에 대해서 동태 정보. 그래서 갱신 주기가 1월 연간 등 주기적으로 제공되거나 비주기별로 변동이 처리되어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어느 편에 있는 웹사이트 들어가면 여러분 비밀번호를 갖다가 30일 경과됐습니다, 60일 경과됐습니다, 바꿔주세요, 뜨죠, 그죠? 그 다음에는 제공 방식에 따라서 직접 정보, 간접 정보가 나뉘어지고요. 그래서 직접은 뭡니까? 광고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직접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게 직접 정보고요. 그 다음에는 자, 그 다음에는 보시면 여러분들이 간정보를 보면 안내 책자, 브로셔 있죠, 광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 관련돼 있습니다. 이용 추진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관련 공공기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관광 학계에서 어떻게 되냐, 업계에서 어떻게 되냐, 일반인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적 분류입니다. 국내 관광 정보, 국제 관광 정보. 요즘에는요, 정말 이 정보가 너무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너무나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노인 세대들이 보면요, 이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다른 세상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용주체에서 관광 관련 공기관을 보면요, 관광객 출입국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그 통계 들어가면 여러분요, 그 월별 그리고 나라별 뭐 다 누가 들어왔는지 전부 통계를 다 보여줍니다. 이게 정확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1인당 도시공원 비율, 그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원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는 공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에 가야 되죠, 한국은 아직까지. 근데 선진국은 어때요? 그냥 공원이 집 근처에 있습니다. 그게 공원이 많은 게요, 저는 선진국이 의를 판단하는 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 방문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 학생들이 물어보면요, 너네 나라에 비해서 우리 나라 좀 다른 게 뭐냐면요, 하는 말이 그린 칼라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무가 부족하다고요. 도심에서 나무를 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죠? 가로수를 보면요, 연재는 몇 개 없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학교를 출근할 때 이렇게 정시를 통해서 가는데요. 정시를 통해서 이렇게 제대를 들어가는 그 길에 꽃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봄에. 우리가 벚꽃도 예쁘지만요, 핑크색으로 된 나무도 있더라고요. 그 꽃도 너무 예뻐요. 그죠? 그래 보면은 우리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은 어떤 도시공은 없지만 그런 자연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제주대학교가 관광 목적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 목적지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요, 우리는 한라산의 중턱이거든요. 중간에 중산간 지역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다가 완전 저번에 이렇게 막 비가 엄청 오고 태풍이 아니라 그 번개가 너무 많이 쳤을 때인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때까지 본 번개는요, 한 번 치면은 그냥 없고 그냥 우르르 쾅 좀 있다가 소리 들리고 이런 정도였는데 계속 끊임없이 치니까 너무 놀랐어요. 근데 제주시로 들어가니까 비도 안 와요. 정말 산과 그죠? 다르다는 거. 하지만 어떤 자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그죠? 우리 학교에서 우리 상대에서 어,
바라다 보면요. 바다가 다 보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대학이 대한민국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도시공을 하다가 학교 4학년까지 나왔으니까, 그죠? 자, 제대인의 멤버로서, 그죠?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자랑하십시오. 너네 학교에서 받아보이냐고. 잘 없습니다. 그런 대학이. 자, 그 다음에 관광학계입니다. 교통비가 얼마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접근 소요시가 이게 중요하죠, 그죠? 접근세이 떨어지면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연간 휴가일수는 얼마나 따라 달라지죠. 자, 관광업계에 보면요, 객실 판매율입니다. 80% 이상이 되느냐, 80% 이상 되면 완전 경영이 정말 석세스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 관광지 안내. 관광지 가면 안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편의시설. 관광지 안내를 하는데 이 정보도 규줘야 되는데, 저 어디죠? 저기 우리 목장이 있는 데 있잖아요. 목장. 저기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목장을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셨던 그 목장.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디죠? 잠시만 있어보세요.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시돌. 검색하다가 받았습니다. 이시돌 목장 있죠? 이시돌 목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 공원 있잖아요. 이렇게 산책로. 거기 보면은 안내 사인이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다 바래졌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거 안내 파라가 되지 갈아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있어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도청에 들어가서 뭔가 회의가 좀 기회가 되면 꼭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숙박시설도 충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편의시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제주도는요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행으로 인해서 불편한 건 거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국내 관광 정보를 보면요 국내 관광객 이동, 그죠? 그러니까 성수기가 되면은 제주도에 몇만 명이 입도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해외 관광 통장 얼마만큼 외국 사람들이 옵니다. 그죠? 각국별 관광 통계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리객 입국 및 관광 수입 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 수, 내국인 해외여행 경비를 얼마만큼 지출하냐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객 지향 정보입니다. 관광객을 위한 소개, 안내 등 관광객 지향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맛집 같은 것도 막 해주죠. 제공해줍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제 맛집도 잘 들어가야 되죠. 그죠? 블로그들이 장난을 치는 데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가본 맛도 없는데 맛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요. 고객들이 소비자가 스마트해져야 됩니다. 정보가 뭐가 그런지 아닌지를 찾아내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면 관광정보부 2입니다. 여기 보면요.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컴퓨터, 정보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입력, 처리, 저장합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본인의 목적에 적합한 검색을 넣어가지고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면요. 관광정보 시스템이라는 겁니다.